지금 어디 시장에서 어디로 자금이 움직이고 우리 증시가 이렇게 좋은 이유, 누가 자금을 이렇게 올려주고 있는지, 외국인 투자 그 보따리가 어디에서 어디로 움직이는지. 자, 중국 5월 CPI 0.2% 상승, PPI는 4.6% 하락. 일단은 지금 중국의 이런 관련된 각종 지표들, 뭐 CPI, PPI 이런 지표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보시면 중국의 CPI가 0.2% 올랐는데 예상치보다 낮게 나왔어. 얘네는 우리랑 정반대입니다. 우리 뭐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CPI가 높게 나왔어. 그럼 시장이 어떻게 생각해요? 아, 물가 높게 나왔구나. 금리 더 올리겠구나. 얘는 반대야. CPI가 높게 나왔어? 아, CPI가 낮게 나왔어? 야, 중국인들이 소비를 안 하는구나. 정반대로 접근을 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맞아. 왜? 우리 뭐 한국이나 미국이나 뭐 유럽이나 일본이나 금리를 인상하는, 일본 제외하고 금리를 인상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지만 얘네는 동결하던가 인하를 하던가 반대로 정책을 펼치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가가 안 오른다는 건 뭐를 우려한다는 거예요? 우리 항상 말했던 중국 디플레이션 우려한다. 중국이 소비가 없고 경기 성장이 일어나지 않는다. 장기 불황이 들어선 거 아니냐. 라는 게 지금 시장의 분위기죠. 자, 중국의 5월 소비자 물가지수 CPI가 전년 동기 대비 0.2% 상승을 했는데 시장에서 그 예상치가 전망치가 0.3%였어요. 예상보다 물가가 적게 올랐다는 건 소비가 나오지 않았다. 그리고 PPI 지금 중국에 있는 기업들이 도매 물가가 어떻냐? 요거 역시 4.6% 떨어졌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상승률이 0.1%. 이렇게 쭉 떨어졌고 PPI를 봤더니 전월 대비로는 0.9%가 하락을 했네요. 오히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중국에 있는 수출 기업들이 수출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 물건을 제대로 못 만들고 있다. 지금 좀 디테일하게 봤을 때 뭐냐면은 우리 PPI가 뭐 어떤 걸로 구성이 되어 있냐면 금속, 연료, 섬유. 보통 우리가 공장에서 만들거나 아니면 이제 뭐 원자재로 쓰이거나 부자재로 쓰이던가 공산품들이 어떻게 된다? 출고할 때 이제 가격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게 PPI입니다. 근데 이 PPI가 떨어졌다는 건 뭐예요? 중국이 지금 수출이 어떻다? 예전 같지 않다. 그러면 중국이 수출이 예전 같지 않다는 건 당연히 PPI가 낮다. 요거는 내수 시장도 활성화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 지금 보시면 뭐 철강류 16.8%, 뭐 석유, 석탄, 에너지류 15.1%, 비철금속, 제지, 섬유, 화학원료 안 떨어진 게 없어요. 전체적으로 다 떨어졌습니다. 거기다 중국 CPI도 예상치보다 높게 상승을 했어. 그 뜻은 중국인들이 소비를 안 하는구나. 자, 돼지고기 채소 가격 한번 볼까요? 돼지고기 채소 가격도 전년 동월 대비 3.2%, 1.7%씩 각각 하락을 했습니다. 지금 중국이 뭐냐면 그 중국 국민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 일단은 우리나라와도 같습니다. 소비를 하려면 최대한 가성비. 비싼 거보다 싼 거, 저렴한 거, 가성비 좋은 거. 그런 거 구매하고 있고 또 코로나 때 임금이라던가 이런 것도 일들을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그런 임금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부담감 그리고 실망감들 그리고 실질적으로 실질 소득도 낮아졌죠. 그러다 보니까 중국인들은 소비가 주는 겁니다. 주는 거예요. 물론 그 중에도 이제 뭐 어느 정도 소득이 좋고 잘 사는 사람들이 있으면 못 사는 사람들이 있듯이 그런 분들이 이제 중국에서 우리 명동으로 지금 이렇게 여행도 다니고 그렇게 다니는데 우리가 예상했던 것만큼 중국인들의 여행객들 요거는 상승하는 요 수치가 저조하다는 겁니다. 무슨 뜻일까? 중국인들이 지금 소비할 여력이 있다 없다? 중국인들 소비할 여력이 예상보다는 굉장히 적다. 그러면 중국의 수입 어떨까요? 코인이슈님 6월 7일 날 나왔습니다. 중국 수출 수입 통계
중국 수출액 27% 감소, 12개월 연속 감소. 수입 수출이 줄었어요. 자, 중국의 수입이 줄었어. 중국의 수입이 줄었다는 건 무슨 뜻일까? 중국이 만약에 수출이 줄었고 수입이 늘었어. 그러면 괜찮습니다. 그거 긍정적인 시그널로 볼 수 있어요. 왜? 중국이 올해 뭐를 하겠다 그랬죠? 야, 블록 경제라 해가지고 미국이나 뭐나 친한 애들끼리는 서로 친하게 지내고 우리는 배척한데 우리는 인구가 몇 명이야. 전 세계 1등, 2등을 다퉈. 인도보다 뭐 지금은 낮지만 1등, 2등을 다퉈. 많아. 우리는 내수 시장이 있어. 내수 시장을 활성화해서 너네랑 안 놀 거야. 너네들이 이렇게 해도 의미 없어. 내수 시장 활성화를 어떻게 한다? 중국이 내세웠죠. 그러면 내수 시장을 활성화시키려면 수입은 늘어야 돼. 최소한. 왜? 내수 시장을 돌려야 되니까. 공장을 돌려서 만들든 뭐가 하든 간에 부자재가 됐든 원자재가 됐든 간에 수입을 해서 내수 시장을 돌려야 되는데 수입도 줄고 거기에 또 수출까지 주네. 수입이 줄었다는 건 중국의 내수 시장 활성화가 제대로 돌아가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중국의 3대 경제 동력으로 꼽히는 게 뭐냐면 첫 번째 뭘까? 자, 요거는 퀴즈입니다. 우리 복습할 겸. 중국인들은 이거를 담보로 현금을 꺼내서 써. 이거 담보로 주식도 투자하고 생활비도 쓰고 다른 요것도 사고 금융창구 역할을 해. 중국 국민들한테. 우리 스타님 부동산. 중국의 부동산. 3대 경제 동력 중에 첫 번째 부동산. 자, 두 번째 뭘까? 중국인들은 대학생들이 일을 해가지고 졸업해서 여기에 취업을 해서 다른 나라로 이렇게 하는 게 목표야. 좋은 기업에 취업을 해서 이렇게 하는 게 목표야. 뭘까? 중국의 3대 경제 동력. 기업들이 뭐를 해요? 질문이 어려웠죠. 인간, 국영기업. 너무 어렵게 갔네. 죄송합니다. 기업들의 취직을 해서 기업들이 뭐를 해요? 수출을 한다. 수출. 수출입니다. 중국이 전 세계 최대 공장. 수출을 해야지. 3대 동력. 수출로 수많은 외화를 벌어들여서 중국을 이끌었죠. 자, 그러면 부동산, 수출, 또 한 가지 뭘까? 인간. 인간도 맞죠. 인간이 많으니까 수출도 많이 하지. 저렴한 가격에 저렴한 인건비로 미친 듯이 수출하는 거니까. 내수? 내수는 도전하는 거고. 인프라 투자. 자, 인프라 투자가 뭐냐, 그러면. 요거는 우리, 멤버십에서 이제 지금 요새 배우고 있는 내용인데, 살짝 나갈게요. 살짝. 금요 시그널로. 자. 코인이슈를 항상 공부를 하면 이제, 코인이슈 말씀을 드리는 게 뭐냐면, 지금 전 세계 자산이 어디로 몰리고 있다. 그리고 이 자산이 어떠한 성향이고, 어디에서 움직였다. 이런 것들을 항상 배우죠. 비트코인이 올랐어. 올랐는지, 왜 올랐는지 이유를 알아야 돼. 떨어졌어. 왜 떨어졌을까? 항상 메모하고 필기하고 이유를 알아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었죠. 자, 이제 갑니다. 워렌 버핏이 최근에 얘네 주식을 매각했습니다. 얘네가 누굴까? 워렌 버핏이 대만의 TSMC랑 그리고 2008년도 때 얘네 주식을 미친 듯이 샀어. 비아디. 중국의 전기차, 미래의 희망. 비아디 주식을 매각했고 워렌 버핏이 TSMC, 대만의 반도체 주식을 매각했습니다. 매각한 그 돈으로 뭐를 샀어요? 작년부터? 일본 채권을 발행해서 일본 5대 종합상사에 투자를 합니다. 그래서 코인이슈가 작년에 일본 엔화 한번 사볼까요? 엔화 최저점 때 달러 강세일 때 엔화 한번 시그널 드렸었죠. 엔화 사야 된다고. 일본 증시 요거 떠오를 거라, 상승할 거라고. 맞췄다 했다는 게 아니라. 자, 그러면 워렌 버핏이 중국이나 대만에 대한 투자 자금을 회수해서 일본에 투자를 했어. 워렌 버핏을 보고 배웠고 지금까지 투자해왔고 월가에 있는 헤지펀드들, 금융기관들, 자산가들 얘네들은 어떻게 할까? 워렌 버핏이 중국에서 자금을 뺐어. 일본에 넣네. 월가 자본들은 어떻게 할까? 똑같이 가는 겁니다. 탈중국 하는 거예요. 중국에서 자본 빼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자, 바이든이
그 미국 막 은행들 위험할 때 워렌 버핏 만났죠. 만나서 무슨 얘기했을까? 기사나 그럴 때는 이제 딱 때가 그러니까 야 우리 위험하면 좀 돈 좀 찔러줘? 해줘? 그런 얘기만 했을까? 워렌 버핏 이퀄 미국입니다. 미국에 대한 뭐 하여튼 성적이 딱 하나만 하면은 워렌 버핏은 뭐 끝나지. 워렌 버핏이 탈중국, 중국에서 자본을 뺐다는 건 미국에 있는 월가 기관들, 헤지펀드 얘네들도 뺐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러면 미국부터 시작해서 전 세계 해외에 있던 자금들, 중국에 대한 인프라 투자가 들어갈까? 아니면 중국과 흡사한 미국과 중국의 싸움에서 영향권이 없는 상대적으로 적은 다른 한국, 일본, 싱가포르, 아세안 지역 이런 쪽에 투자를 할까? 정답은 나왔죠. 중국이 아닌 다른 아세안 지역들 투자가 들어가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멤버십 내용 한번 조금 드릴게요. 또 우리 금요 또 시그널이니까. 치킨을 이겨내고, 삼겹살 소주를 이겨내고, 박코인유씨 방송을 봤다는 건 이것만 한 게 없어. 자, 갈게요. 2023년도 상반기, 우리가 전세계 글로벌 증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본 니케이 지수 한번 보시고, 그리고 중국, 우리 홍콩 지수도 마찬가지고, 상해 지수도 보시고, 그리고 유럽, 미국, 한국 그렇게 한번 보세요. 어떤 애들은 상승을 했고 어떤 애만 하락을 했습니다. 하락한 애가 누굴까? 감사니 중국 빼고 다. 코인이씨가 홍콩에 대한 위험성을 좀 많이 말씀을 드렸었죠. 홍콩 부동산도 드렸었고 홍콩 주식도, 그리고 이거 달러 패킹제 깨질 거다. 위안화 패킹제로 바뀔 거다. 말씀도 드렸었고. 중국 2023년 상반기에 중국 증시만 유일하게 빠졌고 일본, 한국, 미국, 영미권 국가들, 유럽 다 상승했습니다. 에르메스 미친듯이 초강세 찍었고 루이비통 뒤집어졌고 일본 5대 종합상사 얘네들 뒤집어지게 나갔고 한국은 뭐 코스피 코스닥 말할 필요 없고 미국도 지금 분위기가 어때요? 좋죠. 자, 그러면 지금 전 세계 국가들이 어떻게 하고 있죠? 금리 정책을? 금리를 인상하고 긴축을 하고 있나요? 유동성을 공급하고 있나요? 긴축하고 있죠. 그러면 우리 한국 주식을 산 사람들, 사준 사람들, 그리고 유럽 주식, 미국 주식, 일본 주식 사준 사람들이 누굴까? 그 자금은 어디서 났을까 대체로? 대체적으로 어디서 난 자금들일까 도대체? 외국인들이 사줬을 건데 그 돈이 어디서 났을까? 자, 공급망 탈중국, 외국인 한국 투자 40% 늘었다. 1월에서 5월 14조 원 신고, 역대 최고. 지금 보시면 외국인이 직접 투자라고 해서 신고액이 계속해서 늘어납니다. 한국에 외국인 자금이 많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 뜻은 무슨 뜻일까? 불안한 홍콩 증시에서 자본들이 이탈해서 어디로 왔다? 한국, 일본, 싱가포르, 아세안 지역들, 미국들, 유럽들. 미국과 중국의 분쟁이 없는, 상대적으로 안전한 곳으로 자금이 빠져나갔다. 자, 6월 1일 퍼즐 한번 맞춰보세요. 이제 6월 1일 홍콩에서 비트코인 시장을 개방했대. 이거 코인 이슈가 악재입니까? 호재입니까? 뭐라고 말씀드렸죠? 6월 1일 날 비트코인 시장 개방한대. 야, 중국계 자본금이 들어오네? 중국 돈이 들어온대, 우리 코인 시장에. 폭등이래. 코인 이슈가 악재라 말씀드렸죠. 왜? 중국은 지금 뭔 뜻이냐면 외환 유출이 너무 심각하기 때문에 비트코인 시장을 개방해서라도 돈을 유입하기 위해서 외환을 끌어당기고 있다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그냥 뭣도 모르고 그냥 홍콩 시장 개방하니까 이거 비트코인 중국계 돈 들어온다. 그렇게 분석을 하는 거지. 힘들다는 거예요, 지금. 힘드니까 지금 당장 개인 투자자들 막 라이센스 내주지도 못해. 스테이블 코인 어떻게 합니까? 물어봤더니 아직 안 된대. 내년에 그 법 설립이 돼서 라이센스 취득하고 그거부터 된대.
그러고 있어. 아직 준비도 안 됐는데 기관들이며 해외 투자자들이며 이렇게 유치할 생각해. 뭔 뜻이에요? 급하다는 겁니다. 외환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전 세계 중국으로 들어가려고 했던 자금들, 공장들, 기업들, 아니면 기존에 중국에 투자했던 투자자들, 기관들, 얘네들은 다 어디로 빠져나가고 있다 지금? 탈중국. 중국을 떠나서 한국으로 가든 일본으로 가든 미국으로 가든 유럽으로 가든 다 자금들이 빠져나가고 있다. 탈중국 움직임이 가속화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그렇게 유출된 자금들로 인해서 우리 코스피 코스닥 상승세가 돌아섰고 미국 주식 분위기 좋고 유럽 증시 전고점을 찍었습니다. 최고점이에요. 일본 증시도 상승하고 있고. 그럼 그 자본들, 올려준 자본들이 누구 자본이에요? 중국계 자본들이겠죠. 그러면 지금 그 중국계 자본들로 이렇게 상승을 이어가고 있어. 새로 돈을 찍어내서 그 자본들이 우리 증시들 들어온 게 아닙니다. 기존에 있던, 어떻게 보면 기존에 있던 마켓에서 그 자금이 유출돼서 증시를 지금 띄워주고 있죠. 그럼 나중에 어떻게 될까? 처음에는 조금씩 물이 새기 시작했어. 근데 물이 계속해서 새네. 물이 새다 못해 터집니다. 터져서 어떻게 돼요? 홍수가 나죠. 홍수가 나면 다른 곳들은 어떻게 된다? 물바다가 됩니다. 이해되셨나요? 지금 당장으로선 좋겠죠. 왜? 자금들이 여기에서 여기로 이동이 됐으니까. 상승이라 생각되겠죠. 근데 이동되고 여기가 아픔이 계속되고 힘들어지면 요게 트리거가 돼서 무너짐에 따라 1쿠션, 2쿠션, 3쿠션 다른 국가들을 칠 수 있다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지금 그런 상황을 지금 보고 계신 거예요. 근데 지금 단기적으로 막 올랐다 그래서 미국 주식이 어떻고 비트코인이 어떻고 물론 단기적으로 올 수 있겠죠. 근데 이게 어디에서 자금이 움직이고 있고 어디 시장이 지금 무너져 있고 어디가 구멍이 뚫렸고 모르잖아 사람들이. 위험하다는 겁니다. 요게 또 들어간다. 그렇게 되면은 경기 침체는 어떻게 될까? 경기 침체는 더욱더 짙어지겠죠. 경기 침체는 더욱더 짙어질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우리 내년 상반기 넘어가면 넘어갈수록.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뭐 주식이 됐던 코인이 됐던 매수를 해서 수익을 거두고 있어. 그럼 지금부터라도 조금씩 분할로. 왜 코인 이슈가 1년 넘게 현금이 옳고 현금 보유하고 있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물론 현금만 100% 갖고 있으라는 얘기 아닙니다. 이미 우리 코인 이슈 가족분들은 작년 11월 달에 몇 프로 주었죠? 댓글로 또 막 뻘소리 남을까봐 그래. 다를까봐. 뭐 기회 놓친 적 없습니다. 우리 작년 11월 달에 비트코인 2,100만 원일 때 몇 프로 들어갔어요? 30% 들어갔습니다. 이미 코인 갖고 있어요. 최저점에.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어떻게 한다? 현금을 최대한 보수적으로. 그리고 요거는 뭐 멤버십 시그널을 떠나서 내가 만약 현금이 100%야. 그러면 지금이라도 주우셔야 돼요. 조정이 나올 때. 파란색 불 뜰 때. 현금 100% 요거 좋은 포지션 절대 아닙니다. 내가 상대할 수 있는, 시장에 대응할 수 있는 가지수가 줄어드는 거예요. 내가 코인을 갖고 있으면 이거를 팔 수도 있고 더 줄 수도 있어. 시장이 상승과 하락함에 따라. 근데 내가 현금만 있으면 한 가지 포지션밖에 할 수가 없어. 이해되셨나요? 지금 어디 시장에서 어디로 자금이 움직이고 우리 증시가 이렇게 좋은 이유, 누가 자금을 이렇게 올려주고 있는지, 외국인 투자 그 보따리가 어디에서 어디로 움직이는지. 여기서 또 이거 하나 더 가면은 요건 안 되겠다. 그렇기 때문에 요거 지금 어디에서 어디가 자본이 움직이는지 알고 계셔야 된다는 거. 자, 여기까지. 멤버십 방송에서 이런 거 배웁니다. 어디서 지금 이렇게 움직이는지, 왜 중앙은행이 금을 작년부터 그렇게 매집을 했는지까지. 그거 나가려면 또 한 30분 걸려요. 자, 그건 다음에 한번
기회 될 때 다루고. 그래서 중국 생산자 물가 7년 중 최대 낙폭, 디플레이션 더 깊어진다. 그래서 중국의 지금 디플레이션이 계속해서 치솟고 있다. 깊어진다는 거 말씀을 드릴게요. Hey, I got a confession. Been losing all momentum. Just because it's easy, but that don't make it better.